네, 안녕하세요. 백부스입니다. 자, 오늘 제2경인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노선과 관련해서는 뭐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드렸고요. 지난 2, 3년 전부터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요번 제4차 국가철도망에서 이 인천 청학동에서 광명시 노원사동까지 이제 연결되는 그 노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요 노원사동에서 이제 구로철도 그 차량 기지 문제만 해결이 된다 그러면 이게 그 노량진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 서울까지 진입하는 시간이 대폭적으로 단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노선이 만들어지면서 철도 노선의 사각지대가 일부 지역 해소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그래서 이제 대장 홍대선 살펴봤고요. 신구로선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제2경인선, 청학에서 이제 노원사동까지 이어지는 노선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2경인선, 인천 청학동에서 광명시 노원사동으로 연결되는 노선이고요. 이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서 이 지도에서는 잘렸지만 서울 노량진역 있죠? 그래서 이제 35.2km를 지나며 여기가 광명 시흥지구예요. 그래서 이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시흥지구를 동서로 관통하는 것으로 이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명 시흥지구는 남쪽에 이 신안산선이 이제 두 갈래 길로 올라오면서 여의도, 광명역을 지나서 여의도, 자, 그리고 이제 2차 사업 구간은 아직 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서울역까지 연결되는 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천 일부 지역 및 그 경기 서남권 일대를 지나면서 균형 발전과 교통 인프라 구축에 이제 큰 기대감이 있는 노선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광명 시흥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요 노선이 좀 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요 아래쪽에 신안산선과 이 제2경인선, 지금 사업 속도 면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일단 그 차후에 신안산선과 이 제2경인선 같은 경우에는 이 서남권 서부 일대의 그 교통 핵심 대책으로 꼽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청학역에서 지금 요 노원사동까지 지금 연결에는 안에 대해서 이제 공청회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여기 사실 지금 구로역이라고 있어요. 그 철도 차량 기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광명시로 이전하는 게 지금 예전부터 지금 말들이 많았고요. 특히 광명시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번에 지금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하면서 몇 개의 노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 노선 중에 하나가 제2경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스토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당장 만들어지는 노선은 아니고 지금 이제 차후에 좀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지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차이를 여러분들께서 잘 계산하신 다음에 자, 내 집 마련하시는데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2경인선 같은 경우는 이제 구로 차량기지 이전이 이행되는 조건으로 이제 추진되는 노선인데요. 최초 이 제2경인선 제안한 곳은 바로 인천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비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부천시와 이 시흥시가 구로철도 차량기지를 광명시로 이전한다라는 계획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자,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이 기피시설로 이제 꼽히는 구로철도 차량기지에 대해서 이전하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자, 국토부에서 이제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선정 시에 핵심 교통 대책인 복선전철 제2경인선의 선제 조건으로 구로철도 차량 기지를 경기도 광명시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 그러니까 광명시와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광명시 관계자도 지하화를, 그러니까 이 철도를 이쪽 기지로 옮기면서 이 지하화를 하는 조건으로 이제 철도 차량 기지를 이전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한 적은 있지만, 자, 국토부가 이를 거절했대요. 지하화하는 거를. 자, 현재는 현 부지에 대해서 지하화를 포함해서 어떤 방식의 기지 이전도 반대한다라는 입장이 이제 광명시고요. 자, 이에 따라 이제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 구로철도 차량 기지 이전과 관련한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서 차량기지 이전을 전제로 추진했던 제2경인선, 자, 예비타당성 조사를 보류를 했고요. 자, 구로철도 차량기지를 광명시로 이전할 수 없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바꿀 경우에는 사전 타당성 조사부터 다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면이라든가 비용적인 면이 이제 추가가 될 수 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광명시는 정부의 발표 중 그 구로철도 차량기지 대상부지 이전에 사실상 이제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자, 요번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공청회에서 이 제2경인선, 이 청학에서 이 노은사동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 박승원 그 광명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구로철도 차량기지 광명 이전은 계획과 진행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 자, 현재 이전의 예정지가 아닌 다른 곳을 제시하면 상생의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했는데요. 자, 요번에 이제 공청회에서 뭔가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제 국토부와 또는 기재부, 이 광명시가 뭔가 협력할 수 있는 안을 좀 찾은 거일 수도 있고요. 지금 아니면 이제 협력해 나가는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됐는데요. 하여튼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이제 제2경인선 같은 경우는 추정 총 사업비가 1조 1,446억 원 규모고요. 국비 70%, 지방비가 30%가 투입되는데, 이 사업이 이제 한국개발연구원, 그래서 KDI 있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오는 2024년부터 착공해서 2030년도 개통할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노선이 추진이 된다 그러면 일단 굉장히 눈여겨볼 지역이 많아지는 많은 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할 때 광명 시흥선, 이 신도시 철도 계획이 나왔는데요. 지금 사실 제2경인선 좀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자, 이와 같은 그 지역 안팎에서 제2경인선이 이제 연결되지 않아도 그 불편이 없다라는 관측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3기 신도시 대책에 포함된 이 교통망, 그 광명 시흥선만으로도 서울 접근성이 이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자, 광명 시흥선 같은 경우에는 그 신안산선이 지나는 경부선, 그러니까 KTX 광명역,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는 이 강남권으로 이어지는 이 광명 사거리역, 그리고 이제 1호선, 그 개봉역까지 이제 이어지는 이 광명 시흥선인데요. 자, 광명 시흥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6년도 경기도에서 자체로 이제 사업성 검토를 진행한 결과 그 비용 편익 분석, 그러니까 BC가 그 0.48로 나와서 경제성이 없다라는 결과를 받았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그 BC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1 이상이 나와야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0.48로 이제 나왔었습니다. 자, 옛날에 여기가 그 보금자리 지구로 이제 지정됐다가 해제가 됐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경기도에서 그 사업성 검토를 했었거든요. 자, 이 광명 시흥선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실상 지금 이 사업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광명 시흥선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실상 또 돈 먹는 하마, 자, 이 노선으로 전락하는 거 아닌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용인 경전철이라든가 의정부 경전철과 비슷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사실 용인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었고요. 또 의정부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3,676억 원의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었는데요. 자, 의정부 경전철 그 4년 10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광명 시흥지구를 이 3기 신도시로 지정한다고 해서 바로 광명 시흥선의 사업성이 높아지는 것은 또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예타 면제로 이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그 손실이 만약에 나면, 자, 이 부분은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이제 메꿔야 되는 상황이다. 자, 요번에 이제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또 이제 철도망과 관련해서 지금 국가에서 자금을 어디에서 끌어다가 이 비용을 마련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자금들이 많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국가나 이제 지방단체가 이미 교통시설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또는 지자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경전철의 경우에는 사실 그 재정사업이고요. 또 국고가 이제 40%에서 60%가 지원되고 지자체는 30%,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0%가 이제 그 부담을 하게 되는데, 자, 민간 투자 사업이면 민간 사업자 건설 보조금 등으로 이제 조달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에 따라서 이제 정부가 광명 시흥선에 대한 예비 타당성
그 예타 면제를 그 추진할 것이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 하여튼 그 사업성이 없는 철도 노선을 또 무리하게 하게 되면 사실 혈세 낭비라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쪽 일대 그 제2경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쪽 일대가 지금 3기 신도시가 지정된 그 노은사동 일대인데요. 여기 다 논밭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LH 사태로 인해서 사업 추진 동력에 지금 심각한 이 기스가 났는데요. 하여튼 이쪽 일대에 지하철 그 노은사동 제2경의선이 이제 들어올 예정인데, 이게 이제 공청회에서 발표가 됐고요. 좌우 요 노선 같은 경우에는 구로초도 차량 기지의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일단 하안동과 이 철산동을 지나서 최종적으로 노량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주변으로 보게 되면 이쪽에 이제 항동지구, 이쪽에 이제 옥길지구, 범박지구예요. 자, 그런데 이쪽으로 이제 시흥 대하역, 자, 여기가 이제 은계지구거든요. 자, 이쪽에서 이제 그 신구로선 이제 앞으로 계획 잡혀 있죠. 자, 그런데 이쪽 그 옥길지구와 범박지구, 자, 이쪽에서 이제 제2경인선이 노은사동으로 내려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쪽 그 범박지구와 옥길지구 일대가 이제 향후 지금은 지하철역이 없어요. 굉장히 교통편이 철도로만 본다 그러면 불편한 지역인데, 앞으로 이제 두 개의 노선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기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이제 변모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가 노은사동이고 이쪽이 이제 옥길지구, 그리고 이제 내려오게 되면 은계지구입니다. 그래서 은계지구에도 이제 제2경인선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아파트 가격이 뭐 옥길지구, 항동지구, 이 은계지구는 신축 아파트가 많이 올라갔고요. 또 이제 다음 정거장이 이제 예상되는 곳이 바로 신천역인데, 자, 이 신천역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구축과 신축 요즘에 최근에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해선을 또 치고 지나가는 게 바로 제2경인선입니다. 이 서해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고, 또 이 일대에 임장도 가고, 또 이 일대 같은 경우에는 추천 많이 드렸던 그 단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재건축도 추진하고 있고, 또 시흥시 2030 계획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예전 영상 제 거를 좀 찾아보셔서 궁금하신 점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시흥시에서 이제 좀 내려오게 되면 인천 서창이에요. 여기도 지하철 노선이 없어요. 근데 이쪽에 대부분 보면 아파트가 좀 신축에 또는 신축에 가까운 아파트들이 많이 몰려있는데, 지금은 현재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도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자, 얼마 전에도, 얼마 전이 아니죠. 작년이죠. 작년 여름 이후에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지역 중에 하나가, 일부 상담 오신 분들한테 이 서창지구였는데, 서창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 주변으로 또 보게 되면 잠깐 토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상기 신도시가 주변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노선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가 다 논밭이에요. 자, 이런 논밭도 언젠가는 개발이 되겠죠. 자, 이런 논밭들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에 역사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 향후 이 시흥 신천역과 거리감이 있고요. 다 논밭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데도 이 지역 일대가 개발이 되면서 이 제2경인선이 이제 개통이 되는 시점이라든가 개통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뭐 신도시 발표가 추가적으로 됐다, 그럼 이런 쪽도 지하철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건 가정입니다. 자,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면 이 도림동이라고 있어요. 도림동. 자, 여기 같은 경우는 크지 않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구축 아파트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지역을 좀 지나서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이긴 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인천 노년지구죠. 그래서 이쪽도 지금 가격이 작년 한 차례 상승을 하다가 지금 정체가 되어 있는데, 또 이쪽에 앞으로 그 월급판 승료선이 또 이제 착공 예정을 앞두고 있고, 지금 이런 그 제2경인선 또 호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6월달 이후 또 한 차례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이쪽에 지금 그 들어가는 게 바로 제2경인선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남동공단이에요. 남동공단. 자, 그리고 이쪽에 지금 포구포역이라고 있는데요. 자, 위쪽으로는 이제 주공 아파트가 있었어요. 이쪽이든 추천 많이 드렸었는데 좀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지금 여기에서 노년에서 지금 이 신연수역까지 거리감이 좀 있고요. 여기 대규모 일자리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지하철역 그 노선으로 본다 그러면 뭐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차후에
자,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 생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자, 그런 점 좀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쪽에 이제 신연수역이에요. 신연수역 같은 경우는 인천 1호선이 만나고 있고요. 또 이쪽에 보면 주변 아파트들, 뭐 용적률이 좀 괜찮거나 또는 지분이 많거나 했던 아파트들, 작년 상반기 이전, 그러니까 3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저렴했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추천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인천, 별로야. 인천은 집 사는 거 아니야. 막 이러신 분들 되게 많았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가정동에 있는 루원시티 또는 청라국제신도시, 자, 송도,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살만하는데, 자, 이런 구도심 같은 경우는 별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작년 하반기부터 인천에 재개발이 된 이런 구축 아파트들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현재도 상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들이 사실 잘 안 볼 때, 자, 그리고 미리 들어가는 게 투자예요. 근데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도 분명 지역 내에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사실 투자 수요가 많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지금부터는 좀 심사숙고해서 지역이라든가 물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자, 공급 과잉으로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예, 내년, 내후년. 자, 그러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차후에 또 말씀드리는 시간, 영상 강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쪽 아래쪽에 내려오면 바로 그 원인 제역이죠. 원인 제역과 관련해서는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고 또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몇 년째 말씀드립니다. 이 일대. 자, 이 일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천 1호선 지나가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수인 분당선 개통이 되어 있고 또 차후에 그 월급 판교선이 또 이제 지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쪽 일대가 트리플 역세권이고 또 이쪽에 지금 신연수역 같은 경우는 제2경의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인천 어느 지역을 살펴보더라도 향후에 자, 빠지지 않는 지역으로 변모가 된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지금 가격을 보게 되면 일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 또 이제 거래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또 이제 가격도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이제 원인제역, 그리고 이쪽이 이제 그 신연수역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연수역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송도역입니다. 송도역 같은 경우에는 이 KTX, 인천발 KTX가 2024년도에 이제 출발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제2경인선이 어디에서 출발을 하느냐? 여기 이제 청학동이에요. 이 청학동 같은 경우에 이제 역사가 만들어지면서 이 신연수역 쪽으로 이제 빠지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이쪽에 수인 분당선과 그 다음에 인천 1호선이 개통이 되어 있고 이제 우리가 월곡 판교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이거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자, 월곡 판교선 같은 경우에 진짜 가격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쪽 이제 그 송도역에서 이 월곡 판교선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출발하는 월곡 판교선은 급행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명시흥지구의 근처에 있는 광명 테크노밸리 그리고 과천 지식정보타운 그다음에 판교 그 테크노밸리가 있죠.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월판선이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요. 자, 이쪽에 이제 그 청학역 같은 경우에는 한정거장 뒤로 가게 되면 KTX역도 이제 2024년 이후, 자, 월판선 같은 경우에는 2026년 이후, 자, 예정대로만 착공이 돼서 완료가 된다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쪽 송도 일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송도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자, 이쪽에 그 삼성 물산에서 이제 땅을 개발을 하죠. 그래서 아파트를 또 많이 지을 예정인데요. 또 여기에 관심을 또 갖게 되고요. 또 이 일대가 이렇게 교통편도 좋아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신축 아파트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지는 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측에는 남동공단 일자리가 인천에서 꽤나 큰 일자리예요. 자, 그리고 이제 수인분당선을 타고 가게 되면 이 인천은 항만도시잖아요. 그래서 항구와 관련된 일자리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이 노선이 이제 중심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쪽에 가게 되면 그 용현 하기 택지 개발 지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좋아진다라는 얘기 제가 정말 많이 했었는데, 자, 이쪽 일대 정말 많이 좋아질 거예요. 교통편도 인천에서 가장 좋아지는, 노선도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 일대가 일단 제2경의선이 만들어지게 되면, 서울로의 접근성, 그 다음에 신규 4차 산업벨트가 만들어지는 일자리, 자, 그런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 핵심적으로 될 텐데, 일단 이쪽이 이제 인천이다 보니까 좀 그래도 서울과 또는 이제 경기도의 핵심 지역과는 좀 거리감은 있지만 이런 좋은 노선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일단 시간 단축, 서울 접근성 굉장히 뛰어난 지역으로 바뀌게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지역들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GTX-B가 지나가기도 하고요. 뭐 7호선이 연장되기도 하는데, 자, 이쪽에서 빨리 지나가는 월판선. 그래서 4호선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분당선 타고 강남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일자리, 요런 그 핵심 4차 산업벨트 테크노밸리가 많이 만들어지고요. 자, 그 사이에 제2경인선이 또 하나 추가가 됨으로써, 자, 이쪽 이제 서울 여의도권이라든가 서울 도심권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지는 노선이 이쪽에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천이 최근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물건별로 좀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지금 교통 사각지대 많이 지나가는 이 제2경인선 서울 접근성이 좋아진다. 그래서 이 부천시와 시흥시, 그 다음에 광명시, 자, 그리고 인천시 혜택을 많이 볼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거리감이 멀면 멀수록 그 혜택은 더 많을 거고요. 가격은 이 순차적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천에 가까울수록 수렴할수록 좀 저렴한 지역이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지역별마다 가격은 많이 올랐지만 또 중간중간 찾아보면 괜찮은 아파트 단지, 택지개발지구에서 만들어진 이런 신축 아파트 또는 이제 재개발 지역들이 또 중간중간 있습니다. 재개발 예정지구라든가 또는 추진하고 있는 구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보신다 그러면 미래 가치가 분명히 있는 지역이고 그 지역을 이 노선이 지나간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제2경인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 전달해드리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민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